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사기당해 정신없어서 두서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 가족은 곧 이사하게 되어서 소파와 침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침대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침대 구매는 무조건 저렴한 것이 아닌 좋은 침대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디서 살까 고민하던 중 삼성 코엑스에서 가구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바쁘셔서 못 가시고 어머니도 일하고 계셨지만 잠시 짬을 내어서 저와 동생과 함께 작년 8월 12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코엑스에서 주최된 박람회이기 때문에 검증된 곳이 입점하여 있을 거고 그렇기에 믿고 구매해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주 큰 잘못이었죠. 저희는 구경 중에 마음에 드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발견했고 매트리스 4개, 소파 1개를 구매했습니다. 침대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소파는 F사, 매트리스는 C사 각 다른 회사지만 아저씨 두 분이 부스 하나에 같이 영업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매트리스 아저씨 한 명을 통해 소파도 같이 구매했고 소파 아저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명함도 주시고 가셨습니다. 두 분은 선후배, 형동생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A형 퀸 매트리스, A형 싱글 각 1개씩 총 2개 구매하였고 저희는 B형 퀸 매트리스를 2개 구매하였습니다. 소파는 이태리 가죽 제품으로 리클라이너, 블루투스 스피커를 빼는 대신 소파를 1인용 더 추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송 날짜는 저희 이사일에 맞춰서 10월에 딱 맞게 배송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지 한 달 후에 연락을 한번 아저씨가 줄 거고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는 저희가 한 번 더 연락해 달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알겠다 하고 새 침대와 소파 생각에 신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퇴근한 아빠에게도 침대 사서 좋다고 빨리 이사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연락이 아무 곳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나 소파에서 한 달 후에 연락 주겠다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아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침대 아저씨는 일주일 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고 소파 아저씨는 자기 고객 명단에 없다며 저희 엄마 이름이 자기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저씨께 계약서 사진을 보내주었고 그 당시 아저씨가 고맙다며 주었던 아저씨 명함도 같이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사 일주일 전 아저씨께 연락했고 아저씨께서는 알겠다고 배송 준비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침대 아저씨께 구매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연락은 침대 아저씨께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이사 하루 전날 저희는 한 번 더 연락했습니다. 그날 연락 당시에도 그날 가져다 주겠다고 대답하셨고 그렇게 이사 당일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없이 다른 곳에서 구매한 침대 틀만 먼저 배송와서 아저씨께 다시 연락드렸지만 아저씨랑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후 2, 3시쯤에 이사는 거의 끝나가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침대와 소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한참 전에 끝났는데 아저씨께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그러던 중 오후 7시에서 8시쯤에 연락이 간신히 닿았는데 소파랑 매트리스가 갑자기 광주로 잘못 배달 가서 오늘은 배송이 안 되고 19일 월요일 3시까지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이 되었고 아무것도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녁까지 연락하면서 기다렸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아저씨는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밤에 간신히 침대 아저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20일 화요일 매트리스를 21일 수요일엔 소파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소파 아저씨께도 따로 연락을 드렸는데 아저씨가 소파 사진과 매트리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문한 제품이 이게 맞냐고 확인하시더니 착오가 있었다면서 주소를 다시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얘기를 듣더니 재고가 없어서 26일까지의 배송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무조건 매트리스와 소파를 무조건 배송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매트리스도 소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연락도 되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자 저희는 계속 문자를 남겼고 23일 날 침대 아저씨와 연락이 갑자기 닿았는데 24일까지 매트랑 소파를 무조건 꼭 배송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계속 반복했고 그때마다 침대 아저씨는 무조건적인 배송을 약속하고 잠수 타셨고 그렇게 12월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2월이 되기 전에 11월 12일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매트리스 본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명함에는 C사 소속인 것 같이 적혀 있는데 정말 C 소속 사람에게서 저희가 물건을 구매한 게 맞는지, 물류센터에는 저희 집 주소로 배송되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차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희 사정을 들은 본사에서는 원래 본사에는 배달까지는 하지 않지만 저희 집으로 매트리스를 배송해 주었고 그래서 매트리스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잘못 배송돼서 다른 매트리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건 A형 2개, B형 2개였지만 A형 1개, B형 3개를 받았습니다. A형이 더 비싼 매트리스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언제까지고 침대 틀에서 잘 수는 없었기에 그냥 잘못 배달 온 매트리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여전히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아저씨가 저희 아빠에게 갑자기 연락하셔서 11월 30일까지 소파 배송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연락도 오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연락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오기를 12월 4일까지 배송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식탁을 더 포함해서 보내줄 테니 택배 비용 25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배달해주겠다 하여 저희 아빠께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무소식이었습니다. 화난 엄마가 박람회에 전화해서 이제 고소 절차 들어가겠다고 통보하시고 아빠께 25만 원 안 찾아오면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에 엄마께서는 경찰서 가서 진술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아저씨와 한 전화는 전부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아서 서울경찰서에 접수했지만 그 아저씨 본거지가 광주라 사건이 광주경찰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 접수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젠 경찰서에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광주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순차적으로 들어온 사건 먼저 수사하고 있으니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2월까지 기다리다가 소비자 상담센터에 2월 8일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사기꾼 아저씨에게 전화가 갔는데 그 사람이 구정 전까지 환급 또는 제품 반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서 2월 9일에 광주경찰서에 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쯤 후 2월 15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가 또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이 지나 광주경찰서에서 아저씨와 연락했는데 설날 전까지 경찰에 출두해서 얘기했다 했지만 아저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락이 닿았는데 침대 아저씨가 경찰한테 2월 10일까지 물건을 주든지 돈을 되돌려주든지 다 해결하겠다고 경찰한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또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경찰이 출석하라 했지만 아저씨는 또 출석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3월 초까지 버티다가 아저씨가 피고소인 조사에 3월 4일에 마쳤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침대 아저씨가 저희에게만 그러고 다닌 게 아니었나 봅니다. 굉장히 여러 명에게 그러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나쁜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조사에 임하면서도 저희가 결제한 게 카드였네, 현금이었네, 하루마다 말이 바뀌었고 계속 저희 엄마에게는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말이 많이 바뀌어서 경찰이 이미 내용 증명서와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엄마에게 사실이냐 자꾸 물어봤고 솔직히 경찰이 읽고 조사하는지는 잘 모를 정도로 기본적인 걸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사건 진행 중에 담당관이 계속 바뀌어서 사건을 제대로 알고 질문하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계속 사기꾼 아저씨 말이 맞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열심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쇼파 아저씨, 침대 아저씨, 엄마 이렇게 3명이 대질신문하자 했지만 저희는 이미 서울경찰서에 작성한 진술서 내용 증명서를 다 보냈고 계약서와 증거자료도 있기 때문에 경찰 아저씨가 다시 전화해서는 증거가 너무 정확하므로 안 내려오셔도 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 뜬금없이 침대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께서는 3월 25일, 26일 중에 구매한 쇼파를 보내주겠다 했고 저희 가족은 정말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계속해서 약속했고 꼭 금요일까지 보내줄 거라 하더라고요. 엄마는 금요일까지 제가 주문했던 상품 그대로 정품으로 말씀해 주셨던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하지만 또 거짓말 하셨거나 주문했던 그대로가 아닌 쇼파 배송 시에는 먼저 연락해서 배송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어길 때에는 추가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기꾼 아저씨는 웃으면서 사모님, 저는 고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어이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다 녹음했고 별로 올 거라 기대 안 해서 기다렸다가 시간 지나면 바로 추가 고소 준비하려고요. 금요일에 정말 쇼파가 올지 안 올지 이제는 더는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 오지 않을 걸로 생각해요. 쓰다 보니 이렇게 글이 길어졌지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기꾼 아저씨가 감정에 호소해서 저희 부모님을 농락할 때부터 저랑 제 동생은 이제 정해진 기한까지 배송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엮이지 말자고 말렸지만 부모님 마음에는 처음에 그 아저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술을 먹고 계속 전화해서 호소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힘드신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사기꾼인 걸 알았으니 전혀 아프지 않게 고소 진행 중인 거고요.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처럼 생겼으면 전혀 안 당했겠죠. 정말 푸근하고 자상하고 친절합니다. 결제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저 아저씨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에게 이러고 다녔지만 마지막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집행유예 살던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아저씨가 더 잘 알고 있어서 고소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저희 엄마랑 비웃으면서 통화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가구 회사에서도 일하고 있고 가구협회에 전화해서 저희 엄마가 사기꾼 고용하시냐고 물어볼 때도 가구협회에서 그 사람 신원보증해주고 그러니 삼성 코엑스에서 박람회에 입점도 시켜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등쳐먹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씁니다. 혹시 좋은 방법 알고 계신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아저씨가 전화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엄마한테 뭐라 하시네요. 그냥 이런 현실로 사건 종료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시댁은 아들 둘 있는 홀시모이고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인간 같지 않아서 시모가 둘째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셨으나 기본적인 소양 부족과 쌍팔년대 시모 갑질로 저랑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야, 너, 니네 엄마, 니네 아빠부터 시작해서
며느리는 우리 집 종이다. 내 아들 뺏어간 여우 같은 년. 니네 부모는 어떻게 아들도 하나 못 낳고 딸만 낳냐.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내 아들 집안일 시키지 마라 등의 말들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래에 쓸 사건 이후에 실실 웃으면서 아픈 저희 부모님 건강 상태까지 들먹이는데 그 얘기 듣고 돌아버려서 욕하고 완전히 영 끊었어요. 시숙이라 부르기도 싫으니 첫째라 칭하겠습니다. 첫째가 술 처먹으면 전형적인 개 타입으로 술주정 썰을 적자면 학창 시절부터 사람 많이 패서 합의금도 많이 나갔고 20대 초반에 술 먹고 차 끌다 고속도로에 엎어서 면허 취소에 벌금도 깨졌는데 그 차 어디로 견인됐는지도 몰라서 차는 사라졌음에도 차값은 생으로 갚다가 다 못 내서 신불자 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포함 가족들한테 손찌검 많이 했고 손이 잡히는 물건들 집어던지고 깨는 버릇도 있고 제 앞에서도 홀딱 벗고 춤추면서 돌아다니고 말을 안 가립니다. 저한테 여자 있는 노래방 가자는 소리도 몇 번 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에서도 술 처먹고 추태부렸어요. 전 여친이랑 동거하다 헤어질 때 남편 본가 창고에 넣어놨던 저희 세탁기랑 가전을 저희한테 말도 없이 전 여친 위로금으로 줘버리고 입도 닦아버렸고요. 시모와 첫째를 보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인데 저 따위 환경에서 심지 곱고 바르게 자란 제 남편은 진짜 희귀종이라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옛날에 시부모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느라 남편 중고딩 시절에 라면 몇 박스씩 사다 주고 몇 개월씩 집을 비워서 방임했다는데 그 덕인가 싶네요. 방임 당한 것이 다행이고 그 와중에 잘 자라준 게 참 고맙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모는 이렇게 키워놓고 저한텐 매일 아침밥 타령하고 남편이 안 먹어도 너는 무조건 차리라며 몇 년 동안 얼굴 볼 때마다 귀에서 피가 나도록 아침밥 타령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왔네요. 남편이 엄마가 언제 아침밥 챙겨 키웠다고 얘한테 그러냐며 뼈 때려줘서 이제 그 소리 안 하는데 밥 안 먹여 키운 과거 다 아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여튼 시부모는 돌아와서 가게 시작했고 다행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굶지 않을 정도로 버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러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하기 힘들어서 첫째한테 같이 일하다가 물려받으라고 했더니 신불백수가 허구한 날 금고에서 돈 꺼내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무단 결근 반복하다가 자긴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며 때려치겠다 통보했습니다. 농사 짓겠다더니 천성이 게을러 망했고요. 호프집 자리 잡은 거 인수받았는데 역시나 망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회사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하고 가게 받기로 해서 20대 때부터 10년간 일하면서 가게를 키웠습니다. 맡은 일에는 성실한 사람이라 주 1일 쉬며 10시간씩 근무해 주에 한두 번 새벽 4, 5시에 출근도 했습니다. 직원 시급과 동일하게 받으며 일했습니다. 가게 수익이 많아도 추가로 더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 가게 바로 옆에 규모 작게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같이 하고 두 가게 시너지 효과 보면서 어떻게든 키워나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적자 메워가며 몇 년간 일해서 자리 잘 잡았고 지인들 동원해서 밥 먹여가며 엄청 홍보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아름아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고 지금 이만큼 이름 올린 것도 제 노력도 그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시모에게 가게 명의 바꾸자고 요구할 때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라며 미루네요. 저희 결혼할 때 시가에서 100원도 지원 안 하셨습니다. 개첫째가 지 전 여친 줘버린 가전제품도 안 물어줬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친정이 학식도 더 높고 잘 살아요. 친정에선 많이 도와주셨고 남편도 친정에 잘합니다.
그동안 첫째가 돈 사고 몇 번 친 거 시모가 물어주니 첫째는 당연히 받을 돈 받은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한 형님 데려와서 결혼하고 손주 낳았더니 시모가 차도 사주고 집세에 생활비까지 바리바리 해주네요. 가게 수익에서 저거 다 돼줬으니 당연히 그 가정에서 남편의 노력도 갈아 넣은 거죠. 근데도 첫째네는 떼인 돈 받은 것 마냥 감사한 줄 모르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워낙 양아치다 보니 형님이 애 놓고 도망갈까봐 눈치를 많이 봅니다. 또 하나뿐인 손주라 매일 물고 빨고 있어서 아주 버르장머리 없게 지 아빠랑 똑같이 크고 있어서 형님이 골머리 썩는 중이고요. 시모는 자기가 손주 버릇 그렇게 들이면서 맨날 형님이 애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나 처먹이고 모같이 키운다며 애 별나다고 욕하고 다닙니다. 남편은 저런 인간이랑 애 낳고 살아주는 형수님 고맙다며 생일마다 선물 드렸고 조카 출산 선물부터 생일 선물, 백화점에서 예쁜 옷, 장난감 보이면 그냥 사주고 했는데도 남편 생일, 제 생일에 늘 연락 없고 제 생일에 딱 한 번 10만 원 봉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선물을 아예 끊었더니 애 입학 선물 안 주냐며 뒷말이 나온 듯 합니다. 형님네는 저희한테 전자레인지 하나 준 게 다입니다. 그것도 자기네 분가할 때 친정오빠가 광파렌지 사줬는데 쓰기 부담스럽다며 그거 너희 줄 테니 저렴이 전자레인지 하나 새로 사달라 해서 사주고 맞바꾼 겁니다. 형님네 결혼할 때 분가할 때 봉투에 100씩 넣어드렸으나 저희는 받은 게 위에 쓴 광파렌지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워낙 센 성격이라 저 개첫째는 잘 조련합니다. 그럼에도 술 마시면 제어가 안 되니 아예 술을 자제하게끔 동네 선후배들 많이 모이는 청년 모임에 집어넣어서 선배들 손까지 빌려 조련합니다. 개첫째는 애는 커가는데 벌이가 전혀 없으니 엄청 쪼였다면서 어느 날부터 가게에 비집고 출근 시작하더라고요. 시모가 그걸 내치지 않고 받아주네요. 첫째가 밖에서 지 가게라 떠벌리고 다니며 사장 행세를 했고 그러다 남편이랑 잦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일했으나 지난 1년간 충돌이 많아졌고 남편이 가게 일에 대해 결정하면 첫째가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 라며 인격 모독에 개소리를 엄청 지저댔습니다. 지친 남편이 네 마음대로 다 하라며 가게 떠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시모 명의입니다. 가게 세금이랑 지출 증빙 때문에 가게 앞으로 리스 계약하고 돈은 남편이 남편 통장에서 전부 다 낸 후 시모 앞으로 명의 이전해줬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받을 가게라 생각했기에 그런 겁니다. 근데 개첫째가 차 가게건이 두고 가라 난리쳐서 싸운 적도 있고 마지막 싸움은 제 앞에서 홀딱 벗고 개난리를 쳤어요. 그동안은 술 먹고 벗었다지만 이날은 맨정신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샤워하고 훌떡 나와서 거실에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저나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가게 샤워실에서도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 문제가 됐는데도 마이웨이입니다. 그날도 남편이랑 싸우면서 개첫째가 저희 남편에게 인격모독, 인신공격을 하며 후려쳐대길래 큰 소리가 들려서 듣고 있다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 좀 가려 하시라며 문 열고 나갔더니 또 벗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서냐며 막말하고 곧바로 시모한테 가서 뭐라고 고자질한 건진 모르겠으나 시모가 저한테 달려와서 네가 네 남편을 뒤에서 뭐라고 조정하는지 모르겠으나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기에 시모한테 아주버님 얘기만 듣고 와서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라며 지금 있었던 상황 전부 말해주고 이래도 제가 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했더니 시모도 당황해서 첫째 얘기만 듣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건 첫째가 잘못했네.
첫째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이러고 나갔으나 사과는 개뿔.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첫째가 사회인 모임을 많이 해서 발이 넓은데 형님이란 밖에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개첫째 주변인들은 저희 부부를 싸가지 없는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형님이랑 어울려 다니는 지인들은 제가 명절에 전 안 붙인다고 아주 막장 며느리인 양 취급하고 소문내던데 이런 개처째 속속들이 사정을 다 소문내줘야 할까요? 시무가 몇 번 남편한테 와서 첫째가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네가 못 이기는 척 돌아와라 라고 잡았다는데 형 우리한테 와서 사과시키고 가게에서 내보내라 라고 했더니 남편 퇴직금도 아예 지급 안 하고 미루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그만둔 지 반년도 안 돼서 시무가 가게 명의를 첫째한테 넘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놈은 인간도 아니라며 틈만 나면 욕하던 시무가 10년간 일한 제 남편을 그냥 버렸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며 남편을 어디서 주워와서 노예로 기른 건가 싶을 정도로 남편도 모 같은 가족이라 치를 떠는 상황입니다. 제 사업도 자리 잡았고 따로 하는 부업도 있어서 저희 가족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나 시가랑 바로 옆인 가게고 매일 얼굴 마주치는데 저 난리치니 빡쳐서 잠도 못 자는 상황입니다. 위에 쓰다시피 개첫째가 난리쳐도 시무가 중간 역할 모같이 하면서 저희 친정까지 건드려서 인연은 끄는 상태지만 남편은 고소를 해서라도 받을 돈은 받겠다. 곱게는 안 물러가겠다. 이를 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여야 잘 처먹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7년 전 27살에 8살 연상 사업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배려가 넘치는 모습에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생각하는 게 세상 편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을 잘 모으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 했어요. 돈 모으는 건 주특기거든요. 제 꿈은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 가정주부였어요. 저희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식장 들어갔어요. 각각 집안에서 결혼자금으로 5천씩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단은 해야 하지 않냐기에 저는 남편에게 모은 1억에서 드리자 했더니 여자 쪽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집해오는 거냐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사업 잘 돼서 20억 벌어오면 네가 2억 가져올 거냐 해서 어이없어서 나 결혼 안 하겠다고 싸운 적이 있어요. 결국 친정아버지가 예단 절반 다시 돌아오는 거니 1,000만 원 보내자 하여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해보면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투덜거린다고 자꾸 돈을 내놓는 게 아니었어요. 가전가구로 1,000 쓰고 남편이 2,000 사업자금으로 쓰고 제가 외할머니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빌린 돈 2천만 원 갚고 결혼 준비하고 나머지 돈 3천에 6천 대출로 아파트 전세 얻어 살았어요. 남편은 해외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그 외 출퇴근하지 않아도 자기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저는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11시 반쯤 들어오니 시간이 없어 술안주만 만들어줬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하루 3끼 배달시켜 먹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서 크게 상관없었어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자영업을 해요. 직원이 있어도 월 2회만 맘 편하게 쉴 수 있고 제가 가져가는 월급이 300에서 500 정도였고 지금은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서로 생활비를 내놓지 않고 살다가 결혼 1년 반 후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7천을 올려달라고 해서 서로 얼마나 모아놓았나 보았더니 저는 3천, 남편은 0원, 결혼할 때 가져간 2천도 쓰고 없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알바라도 해서 월 200씩 생활비 달라고 했어요. 사업을 준비해야 돼서 금방 그만둘 수 있는 일밖에 못한다 해서 배달 알바를 알아보더라고요. 2달 뒤부터 월 200을 주더라고요.
집은 제 돈을 보태 반전세로 옮겨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제 집안 사정으로 친정 부모님의 이혼을 도와주게 되었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나와서 돌아기까지 넷이서 살기에 좁아 월세 낼 돈으로 대출받아 이자를 내는 게 낫겠다 싶어 친정엄마 돈 6천, 저희 돈 6천에 융자 2억 5천을 받아 새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랑 사는 게 불편할 텐데도 남편이 엄마가 불쌍하다며 도와주겠다 해서 같이 살았어요. 남편이 준비하던 해외 사업은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었고, 지인의 권유로 용달 탑차 일을 하겠다며 남편이 친정엄마께 3천을 달라고 했어요. 용달차는 택시처럼 노란색 차 번호판 값이 필요해요. 그게 3천이랬어요. 제가 왜 엄마한테 돈을 달라 하냐 했더니 너랑 같이 잘 살려면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랬고, 저는 자영업 말고 취직을 하라 했지만 너무 완강해서 번호판 값 3천과 트럭은 할부로 산다기에 할부 이자가 아까워 차값 2,500까지 5,500을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내어줬어요. 처음 6개월은 월 300씩 줬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친정엄마가 집에 안방을 쓰기로 해서 그 조건으로 월 200만 원씩만 주겠다 해서 줬어요. 저는 둘째를 갖게 되었고, 저희 부부와 엄마의 트러블로 엄마가 짐을 싸서 외할머니 댁에 가셨고, 엄마는 그 후 6개월 뒤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좀 나왔는데 남편한테 2년 반 동안 엄마 모셔줘서 고맙다고 2,500만 원 중고로 외제차를 사줬어요. 남편이 차 욕심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걸 사준 건데 1년도 안 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걸로 바꾸겠대요. 그리고 남편은 용달 일이 위태위태하다며 그만두겠다 했어요. 또 다른 지인이 하던 직구 대행 사업을 나눠받아 해보기로 했다 했고, 처음엔 돈이 안 된다고 했다가 사이트에 돈을 넣어야 물건을 올릴 수 있다며 도와달래서 3천만 원 또 들어갔어요. 트럭은 감가상각이 발생했고 번호판 값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받은 돈들도 돈을 넣어야 해서 들어갔죠. 월 200 주고 빌려간 돈을 5년간 갚는 조건으로 추가로 월 175만 원씩 달라고 했는데 3달 주더니 3달도 빚내서 준 거라며 월 200만 계속 받았어요. 빌려간 돈도 안 주면서 시작할 때부터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쓰는 게 화가 나서 뭔 짓을 하든 월 100만 원씩이라도 갚으라고 했어요. 지켜보니 집에서 컴퓨터로 해도 되는 일이고 새벽 2시까지 맥주 마시고 늦게 자고 11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서 직원 쓰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생활비 200과 가져간 돈 100을 1년쯤 받아오고 있어요. 100만 원은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쓸 것 같아 적금 들어놓고 있어요. 둘째도 생겼었고 용달은 밤에 일해야 해서 낮에 자야 하는데 지금 일은 낮에 일할 수 있어서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늦으면 육아도 해줄 수 있어서 그냥저냥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3개월 전 저파장 스피커를 사더니 낮은 파장으로 뭘 개발했다고 특허를 내겠다며 등기소를 다니고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알고 보니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투어링 오토바이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 것 같고 저 모르게 본인 보험 약관 대출도 2천 정도 받았더라고요. 제 뱃속엔 셋째도 있어요. 저는 산후조리도 2달 하고 일 나가고 저한테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쓰며 돈을 모으는데 저보고 알바를 더 쓰라며 배달할 때는 사람을 쓰라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해요. 애는 셋이라 생활비로 월 50만 원이라도 더 갖다 주면 좋겠는데 대출을 더 받은 남편이 이해가 안 가고 속이 상하네요. 저희는 집 대출이자 50, 원금 상환으로 70만 원, 유치원비 및 돌보미 비용 90만 원, 그 외 식비, 보험비. 남편이 200 주면 너무 빠듯하고 제 돈도 많이 보태요. 저는 연금, 주식, 보험, 여러 가지 노후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흔한 국민연금도 아깝다며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덜 열심히 살고 싶어도 옷, 가방보다는 실질적인 몸과 마음의 여유를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 늘 열심히 살고 아끼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걸로 풀었어요. 지금도 얼른 벌어놓고 노후에 쉬고 싶어요. 사업 한 번 더 하면 이혼하겠다 했는데 CR도 안 먹히네요. 이 정도밖에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력이 없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싶고 그렇다고 애 셋을 혼자 키울 체력적, 정신적 여유도 없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 사연을 봐도 이렇게 퍼주는 아내가 없네요. 요즘 구청에만 가도 일자리 많다는데 퇴직금, 4대 보험 있는 남편을 가진 친구들이 부럽네요. 세금 내기 싫다고 건강보험도 밀리고 차 과태료도 차 팔 때 한꺼번에 낸다는 제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일을 그만둔다 협박해도 안 되네요. 저한테 너무 의지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잔소리하면 본인이 너무 비참하대요. 같이 있음 마음이 편해져서 결혼했더니 절 이용해서 혼자만 편해지려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빨리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급한 건가요? 제발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전 남편 집에 갔을 때 첫인상은 깔끔한 애였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 엄청 깔끔하고 살림 잘하는 것처럼 말하고 저보고 결혼하면 지 엄마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그냥 웃고 넘겼어요. 집이 깔끔해 보이기도 했고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약간 가르치고 싶나 해서요. 근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깔끔한 게 아니라 집에 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댁은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밤늦게 새벽에 들어와 잠만 자고 시아버지도 퇴근이 늦어 9시에 들어오시고 시어머니도 집에서 낮엔 찜질방 가시거나 친구분들 만나시고 오전에 잠깐 집에 들리세요. 밤에는 집에서 잘 안 자고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식당 알바 간다고 하시면서 일 나가신다고. 시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 같이 안 주무시고 마주치기 싫어 일부러 밤에 일 나가신다고 나가신 듯해요. 용돈 정도로 한 달에 몇십 정도만 버시고 각자 생활하세요. 그러니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없으니 집이 어지럽지 않고 늘 똑같죠. 밥도 아침에만 먹는데 반찬 뚜껑 열고 먹고는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요. 결혼 초반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네요. 시댁 자세히 보니 화장대고 거실장이고 먼지가 뽀얀 게 게다가 이불은 몇 년 세탁 안 한 듯 누렇다 못해 찌든 때가 있어요. 음식도 안 하시고 시장에서 반찬 사서 드세요. 임신 만삭 때 시댁 갔더니 집에 반찬이 없어서 볶은김치에 스팸 구워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음식하신 거 볶은김치랑 미역국만 먹어봤어요. 물론 저 해주신 게 아니라 손녀 먹이려고요. 근데 미역국에 파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몰라서 그런데 미역국에 파도 넣으시나요? 저는 놀랐어요. 아무튼 저 정도인데 남편은 지 엄마 살림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저보고 들으란 식으로 칭찬하는데 웃기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간절기나 겨울엔 항상 귓바퀴 뒷부분이 간지럽고 아토피처럼 껍질이 벗겨지는데 결혼하고 유독 심해진다고 코도 간지럽다며 먼지가 많아서 그런다고 은근히 제가 청소 잘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몰고 가더라고요. 결혼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씻고 나왔는데 귓바퀴에 샴푸 거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네가 잘 안 씻어놓고 나보고 그런 거냐 라며 어이없어 했더니 아니라면서 이번만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귀 파준다고 파면서 면봉으로 귓바퀴 닦으니 진짜 젤처럼 샴푸가 묻어나요. 그제야 인정하고 깨끗이 닦더니 10년 넘게 고생한 거 말끔히 없어졌어요. 진짜 남편들, 지 엄마는 살림 잘하는 줄 아는 거 보면 웃겨요. 지 마누라는 지 엄마보다 뭐든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럴 때마다 진짜 빈정상하네요. 추가. 시어머니 음식도 못하세요. 솔직히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식 사서 드시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온 음식인지 모르고 직접 하신 음식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시어머니 음식 칭찬한 것도 어이없어요. 그 사실 알고 남편 본인이 더 민망해하니 그냥 한번 쳐다보고 씩 비웃었어요. 그 밖에 제삿날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다 제사 음식 하시고 일하시는데 자기는 며느리 있다고. 저 애 낳은 지 50일도 안 됐는데 주방으로 밀어넣고는 시어머니는 시댁 남자들이랑 같이 술 마셨네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시어머니 아침에만 잠깐 집에 들러 집안일 하시고 낮에는 찜질방이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다 밤에 일하신다고 집에 안 들어오시는데 20년째 남편도 무슨 일 하시는지 정확히 몰라요. 버신 돈은 본인 용돈으로만 사용하시고요. 솔직히 처음엔 두 집 살림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일하러 시내 나가신다고 데려다 드리려고 하면 끝까지 중간에 내려 버스나 택시 타고 가세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연안부두 수산시장에 띠동갑보다 더 어려 보이는 남자랑 둘이 같이 오신 거. 우연히 저희 부부랑 마주치곤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 남편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모른 척 했어요. 시아주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가는 소풍날 도시락 싸오랬는데 소풍인지 모르고 밥에 생멸치만 싸주신 분입니다. 시어머니 가정에 충실하신 분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더 어이없고 환장해요. 시어머니 살림 못하는 거 제가 하나하나 말해주면 지 엄마 흉본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진짜 이럴 거면 지 엄마랑 살던가. 제가 살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청소나 음식 평균 이상은 한다고 자신해요. 두 번째 추가. 제가 추가글에 시어머니 사생활까지 쓴 이유는 시어머니가 밤에 일하신다니까 오해하시고 엄청 힘들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 줄 아시는지 댓글에 시어머니 살림하시는 게 그 정도면 최선이라 하셔서 설명드리려고 쓴 거예요. 시아버지와 아들들 모두 일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본인이 용돈 번다고 나가세요. 솔직히 밤에 집에 안 들어가시고 매일 나가시는데 매일 일하시는 건 아니고 일 안 나가는 날은 술 드시러 갑니다. 몇 번 술 드시고 폰 잃어버린 적이 있어 알아요. 그리고 호칭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엄마라고 쓴 이유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시어머니께서 노는 거 좋아하셔서 매번 식사 때마다 술을 많이 드시는데 술 드시고 취해서 저한테 쌍욕하고 밀치기 등등 실수도 많이 하셨고요. 남편과 친척분들께 거짓말로 이간질도 하시고요. 특히 저희 아기 신생아 때 미세먼지 경보가 뜨는 날에도 손도 안 씻고 겉옷 입은 채로 아이 안아들고 얼굴 비비고 손 씻으시라고 몇 번을 말해도 불쾌해하시며 별꼴이라며 끝까지 안 씻으세요. 코 후비적거린 손으로 음식 집어 아기 입에 넣으시고 또 쪽쪽 빨고는 또 아기 입에 식당 물수건으로 아기 입 닦고 양치까지 시키시고 이걸로 남편이랑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보고 살아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 싫어하는 거 알고 일련의 사건들도 다 알면서 아직까지 은근히 시어머니에 빗대어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니 빈정상해서 적은 글입니다. 진짜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먼지가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요.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예민해져 항상 싸우니 먼저 말은 안 꺼내는데 얄미워요. 다음에 또 그러면 그냥 시댁으로 내쫓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